오늘은 두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릅은 봄에만 나오는 제철 음식으로 우리 몸에 많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릅을 특정 음식과 같이 섭취하였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빔 일상자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으로 독특한 향이 나는 산나물입니다. 두릅에는 독특한 향이 있어서 산나물로 먹으며 땅두릅과 나무두릅이 있습니다. 땅두릅은 4월에서 5월에 돋아나는 새순을 땅을 파서 잘라낸 것이고, 나무두릅은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말합니다. 자연산 나무두릅의 채취량이 적어 가지를 잘라다가 하우스 온상에 꽂아 재배하기도 합니다. 나무두릅은 강원도, 땅두릅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지역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두릅에는 단백질이 많고 지방, 당질, 섬유질, 인, 칼슘, 철분, 비타민과 사포닌 등이 들어있어 혈당을 내리고 혈중 지질을 낮추어 주므로 당뇨병, 신장병, 위장병에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릅도 올바른 방법으로 먹어야 몸에 좋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두릅의 건강 효능에 대해 들어봤지만 두릅의 부작용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을 모르고 먹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었을 때 두릅이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로 생두릅입니다. 두릅을 생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생두릅에는 독성 물질인 사포닌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포닌은 두릅을 비롯한 여러 야생 채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살짝 쓴맛을 내며 체내에서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릅은 반드시 데치거나 익혀서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생두릅을 섭취하려면 최소한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독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풍 환자입니다. 두릅에는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대사되어 요산으로 변하며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는 퓨린 함량이 높은 두릅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통풍 환자는 두릅 외에도 퓨린이 많은 다른 음식들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고혈압 약입니다. 두릅은 비타민 K가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므로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데 비타민 K의 높은 섭취는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두릅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약효가 감소하여 혈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고등어입니다. 두릅과 고등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고등어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영양소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고등어의 단백질과 결합할 때 소화기관에서 가스 생성을 촉진할 수 있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릅과 고등어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두릅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두릅과 함께 먹고 있는 초장입니다. 두릅의 쌉쌀한 맛을 중화시켜주고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단순히 맛의 중화 때문에 초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초장에 들어있는 식초는 산성이 강해 두릅 속의 항산화 효능을 최대화시키고 해독 작용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두릅의 비타민 C와 함께 면역력을 강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두릅을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으면 두릅의 고유한 향과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두릅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두릅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부와 두릅을 함께 무쳐 먹거나 찜 요리로 즐기면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과 두릅의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져 맛있는 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칼슘이 풍부하여 두릅의 비타민 K와 함께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두릅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볶아 먹거나 찜 요리로 즐기면 두릅의 향긋한 맛과 표고버섯의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식이섬유는 두릅과 함께 소화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와 두릅은 궁합이 잘 맞는 조합으로 특히 보양식으로 좋습니다. 소고기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두릅의 비타민과 미네랄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균형 있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두릅과 소고기를 함께 구워 먹거나 전골 요리로 활용하면 건강에 좋은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소고기의 깊은 맛과 두릅의 신선한 맛이 어우러져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릅 자체만으로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항산화 효과입니다. 두릅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제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 및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릅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두릅에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여 감기나 기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소화기 건강입니다. 두릅의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네 번째로 체중 관리입니다. 두릅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식욕을 억제하여 과식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하는 두릅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데쳐서 섭취하세요. 두릅은 생으로 섭취하지 말고 반드시 데치거나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사포닌을 제거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모든 음식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두릅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1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소화 불량이나 기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선한 두릅 선택하세요. 신선한 두릅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두릅은 잎이 파릇파릇하고 줄기가 단단하며 향이 강합니다. 신선도가 떨어진 두릅은 독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두릅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릅의 건강 효능을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 몸에 좋은 두릅의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릅을 통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은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